안녕하십니까. 제 오류위험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 대표 반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 오류위험물에 대해서는 이제 니트로화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 니트로화 반응에 관련돼서 니트로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니트로화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저희 교재에도 뒷부분에 이제 대표 반응식 안에 그 니트로화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이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5류 위험물. 이제 제가 서두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리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구독 한번 또 클릭 좀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좀 구독하고 좀 좋아요 좀 클릭해 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 강의가 좀 허접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제5류 위험물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도 이제 강의할 때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5류 위험물은 일단 자기 반응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류 산화성 고체, 그죠? 또 육류처럼 산화성 액체, 또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사료염물 인화성 액체, 이와 같은 고체, 액체라는 그 확정적인 용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고체도 있구나. 고체만 있는 게 아니라 액체도 있구나. 이렇게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와 고체 물질이 다 혼재해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일단 제5류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자기 반응성 물질은 자기 몸체 안에 산소를 갖고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킨다 하더라도 자기 자체가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조건만 주어진다면 자기 스스로 연소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5류 위험물은 가연성 물질인 동시에 산소 공급원의 역할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2류 위험물의 특징인 가연성 물질의 특징도 갖고 있으면서 제1류나 6류와 같은 산소 공급원의 역할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자기 반응성 물질의 특징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 5류 위험물은 물보다 무거운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3류하고 4류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그죠?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가벼운 게 훨씬 더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5류 위험물은 물보다 무겁다. 정리하자면 1류부터 6류까지 쭉 해서 1, 2, 3, 4, 5, 6 그 위험물 중에 1류, 2류, 5류, 6류는 물보다 무거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3류하고 4류는 물보다 가벼운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1, 2, 5, 6 물보다 무겁다. 3, 4는 물보다 가벼운 것도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또 크게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 될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시험 문제 지문 형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고체는요, 이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체성 물질은요, 물에 안정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들은 물에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넣어서 물에 수분시키거나 물을 첨가시켜서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물과 반응성이 심해서 물을 첨가시키면 안 된다든지, 물과 반응성이 커서 물에 불안정하다든지,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제5류위험물의 자기 반응성 물질은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데,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은 물에 안정하다. 그래서 물에 수분시켜서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저장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나 요 니트로셀룰로스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요 니트로셀룰로스 요 놈은 물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에도 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알코올에도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소프로필 알코올 30%짜리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니트로셀룰로스는 특히나 물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수분시켜서 저장하여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리하셨죠? 그러니까 고체 물질은 제5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고체 물질들은 물에 안정하다. 특히나 니트로셀룰로스는 물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에도 안정성을 보인다. 이거 꼭 알아두셔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식 소화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질식 소화가 뭐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켜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게 질식소화인데 얘는 공기 중에서 있는 산소를 차단시킨다 한들 자기 몸체 안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식소화는 효과 없고 냉각소화가 효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량이거나 화재 초기에는 주수 냉각소화가 가능해요. 근데 화재가 확 커져가지고 확대되면 이제 소화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때는 주수 냉각 방식을 통해서 막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화재가 확대가 되면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연물들을 치워두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는 물에 의한 주수 소화가 가능하지만 화재가 확대된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것은 효과 없고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주변에 화재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가연물들을 미리 치워놓는 방법이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올 건데 중요한 거니까 제가 먼저 아웃라인으로 설명드린 거고 이 박스에 보시면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제 표시한 거고요. 딱 보시면 여기 뭐 제5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되는 건 없죠. 그죠?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5류 위험물은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구조식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구조식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제5류 위험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발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폭발물이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폭발물은 이 제5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위험 등급 3등급은 없고 1, 2등급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가 지정수량 10kg에 해당되는 위험 등급 1등급이고요. 10kg이면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지정수량이 적은 수치에 해당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정수량 100kg하고 200kg짜리 둘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합쳐서 다 위험 등급 2등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3등급짜리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0kg에 해당되는 것은 히드록실아민하고 히드록실아민염류 그래서 이 히드록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얘네들만 100kg짜리 위험 등급 2고요. 나머지는 다 200kg의 지정수량을 갖고 있는 위험 등급 2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품명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니트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니트로. 근데 여기 트리니트로. 앞에 제4석유류에서도 니트로벤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트로란 말이 막 다 여러 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질들을 막 섞어서 여기 있는 거 막 섞어 놓고요. 이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섞어 놓고 니트로화물에 해당되는 거 하나 딱 집어 넣고 분명히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도 나와요. 또는 얘네들 막 섞어서 제4류 위험물에 니트로벤젠 딱 집어넣고 제5류 위험물이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들은 꼭 요것뿐만이 아니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더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산 구안이 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5류 위험물인데 왜 붉은색으로 했냐면요.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뭐 인류위험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 인류위험물의 행정안전불행위를 정하는 게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4가지 막 집어넣고 질산구안이들을 싹 삽입시켜서 제 인류위험물이 아닌 것 고르세요 해서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질산구안이드는 발음이 이상하네요. 그죠? 제 5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행정안전불행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다. 이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별표로 제가 이제 주의할 점에서 해드렸는데, 이 히드라진 유도체하고요, 이 히드라진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제시해드린 것처럼 히드라진 유도체는 제 5류 위험물이지만 그냥 히드라진 그 자체는 제 4류 위험물 중 제 2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니까 이것도 잘 정리해 놓으셔라 이런 얘기죠. 되셨죠? 이건 뭐 예전에 전체 강의 드릴 때나 몇 번 해드린 거니까 뭐 어떤 강의든지 간에 이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돼 있을 테니까 항상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일반적 성질 및 특성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보고 여기에서 이제 니트로화 반응 설명드릴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 각각의 구조식을 제가 제시해 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때 내가 다시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 앞으로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할 때 내가 하나하나 구조식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거나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 히드라진 유도체를 제외하면 모두 유기화합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유기화합물은 말씀드렸죠? 몸체에 탄소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워질 수 있는 물질인 거예요. 가연성 물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기 가산화물을 제외하면 모두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되죠. 몸체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니트로라는 말이 왜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니트로. 여기 지금 말씀드리면 니트록이라는 것은 NO2란 말이죠. 여기 화살표가 하나 딱 들어가 있죠. 하이픈이죠. 다른 곳과 이쪽에서 결합할 수 있고 NO2라고 하는 요 원자 단위라고 얘기할까요? 얘가 결합이 되면 얘가 니트록이라고 해서 하나의 또 다른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니트록이라고 한단 말이죠. 질소잖아요, 질소. 그래서 질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니트로란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안 들어간 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히드라진도요 N2H4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소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들은 모두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그랬어요. 액체다 고체다 딱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은 액체나 고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연성 물질인 동시에 산소 공급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연성의 액체, 가연성의 고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소할 때에는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대부분 물에 녹지 않고 물과의 반응성도 없다. 그래서 고체는 특히나 물에 넣어서 저장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과의 반응성이 없다는 얘기를 거기서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류, 2류, 5류, 6류는 물보다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5류 위험물은 당연히 1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부의 유기과산화물은 그러니까 과학은요. 특히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은 있으되 반드시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조항이 문제에 잘 나오기도 하지만 처음에 정리할 때는 예외적인 조항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다 비중이 1보다 크지만 예외적인 것들도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기 반응성이니까 가열하면 안 되고 충격을 가하거나 마찰을 가해주면 얘네들은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폭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뭐 그죠? 제1류, 6류와 같은
산소 공급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연물의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강산화제나 강산유화 촉촉하면 안 되겠다. 왜? 가연물의 특징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발화가 촉진되고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강산화제나 강산유화는 촉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5류 화합물은 폭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5류 화합물은 폭발물이에요. 그러니까 연소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폭발성의 물질이다. 화약이나 폭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하니까 또 써드리는 거예요. 제5류 위험물은, 그죠? 가연성 물질인 동시에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기 반응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나오네요. 그죠?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의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장시간 저장하고 한다면, 그죠? 특별히 뭐 폭발하거나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시키면 자연 발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시험제 잘 안 나오지만, 그죠? 고농도의 아조화합물이나 디아조화합물류는 충격에 민감하고 연소시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 뭐 폭발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제5류 위험물에 포함되는 얘네들도 폭발물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소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 말씀드린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죠. 여기 또 써 드릴게요.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 그랬고요. 그죠? 제조소 등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5류 위험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조소 등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이게 제5류에 대한 얘기예요. 제조소 등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화기엄금이라고만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무슨 색의 글씨에 무슨 바탕의 색깔로 쓰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하는데 요거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에 표시하는 내용과 표시하는 색채예요. 색깔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운반 용기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뭐냐?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화기엄금뿐만이 아니라 충격주의 이 두 가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 충격주의라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주의사항은 화기연금뿐만이 아니라 충격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화기연금만 들어가 있다. 충격주의는 여기 포함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소 등 주의사항 게시판에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에 대한 거는요. 시행규칙 별표 19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요 5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1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유별을 설명드릴 때 항상 요걸 비교해서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제 교재에도 따로따로 대표 빈출 78하고 제 교재에는
요게 대표 빈출 78번 하고요. 요게 대표 빈출 63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저도 이제 교재 편찬할 때 대표 빈출 내용에 이제 따로 명시를 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도 요 별표 4 내용하고 별표 19에 있는 내용이니까 항상 요걸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험 문제 아주 빈출 유형이니까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죠. 폭발물이고, 그죠? 자연발화 위험성도 있고 자기 자체의 산소도 갖고 있어서 어떤 조건만 주어진다면 연소할 수 있으니, 그죠?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하고는 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습도나 직사광선이 유행하면 통풍이 잘 되는 냉수에 보관한다. 아까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강산화제, 강산유화는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왜? 가연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재 초기나 소량 화재 시에는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대량 화재가 일어날 때나 또 화재가 확대될 때는 소화가 곤란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리거나 주변의 가연물들을 치워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저장할 때서부터 대량으로 저장하지 말고 소량으로 나눠서 저장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굳이 그 부분에서 화재가 일어난다 한들 화재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폭발까지 동반할 수 있으니까 안전거리에 대해서는 신경 써라,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키는 질식소화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량의 물로 주수 냉각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정제를 포함해서 안정성을 증가시켰다면 당연히 안정제 증발을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증발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보충해서 안정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조 반응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지금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빈 공란에 구조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니트로화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 오리 위험물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리 중심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조식이 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니트로화 반응에 대한 것도 제조 반응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자, 일단 유기과산화물에서 구조식을 물어보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과산화 벤조일이에요. 과산화 벤조일이다. 과산화 벤조일의 구조식이 뭐냐면요, 공명구조 벤젠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CO가 나오고요. 여기에 산소가, 과산화라는 건 뭐예요?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하고 지금 형태가 똑같은 게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과산화 벤조일의 구조식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요거는 지금 고체예요, 고체. 고체이기 때문에 건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체들은 뭐예요? 물에 수분시키면 안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물에 수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수분 또는 순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분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과산화 벤조일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참고사항으로 벤조산이라는 게 있고요. 요 구조식이 비슷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걸 기억을 더 강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벤조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다 그릴게요. 벤조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뭐였죠? 요게 뭐였어요? 카복실기였잖아요. 그죠? 요거 카복실기. 그죠? 카복실기는 기본적으로 산의 특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벤조산인 거고요. 또 벤조일, 여기 과산화 벤조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벤조일은 뭐냐면 벤조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OH기가 빠졌죠. OH기가 빠지면서 여기에 이제 누군가 와서 이제 부착될 여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굳이 얘기하자면 얘가 벤조일인 거예요. 그럼 이쪽도 얘도 벤조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산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칭 형태를 하고 있는 게 과산화 벤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 과산화 벤조일은 이 구조식에 대해서 실기 시험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구조식에 대한 것은 꼭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기 과산화물에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과산화 벤조일에 대한 강론은 뭐 기출문제 해설이나 이런 데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제5류 위험물은 요 위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 교재 15쪽에서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부연 설명 드리는 거예요. 유기과산화물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산 에스테르류 있잖아요. 질산 에스테르는 뭐가 있죠? 질산 메틸, 그 다음에 질산 에틸,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니트로글리세린, 그죠? 또 하나 니트로셀룰로스, 그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근데 질산 에스테르류의 그 각각의 구조식은요, 시성식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구조식보다도 질산 메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틸기 하나 있겠네. 그리고 질산이 여기 들겠네. 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CH3, NO3 이런 얘기예요. 질산 메틸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질산은 뭐죠? HNO3잖아요. 제6류이온물. 여기 H 자리에 메틸기 CH3가 툭 달라붙었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CH3NO3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CH3 ONO2 이렇게도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질산기 니트로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질산 에틸은 뭐겠어요? 쉽죠? 에틸기는 C2H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2H5 NO3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NO2, 그죠? 니트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시하자면 C2H5 O하고 NO2라고 하는 거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어쨌거나 질산 에틸, 질산 메틸 이런 얘기죠. 항상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하고 우리말로 읽을 때는 역순이라는 얘기죠. 읽을 때는 뒤에 거를 먼저 읽고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니트로글리콜은 뭐죠? 아까 어디서 배웠죠? 에틸렌글리콜, 그죠? 에틸렌글리콜이 뭐였어요?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어디서 나왔죠? 제4류염물 제3석유류잖아요. 그죠? 제4류염물 제3석유류예요. 그 에틸렌 글리콜이 그럼 뭐였어요? C2H4OH2였잖아요. 요 부분에서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 H 자리에 뭐가 끼어 들어갔다? NO2가 끼어 들어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C2H4 O NO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에틸렌 글리콜에서 니트로기가 두 군데 끼어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그죠?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4류염물 제3석유류인 에틸렌 글리콜이 제5류 위험물의 질산 에스테르류인 니트로글리콜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론부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니트로기가요, 어떤 첨가 반응을 하거나 치환 반응을 했을 때 이 니트로기가 한 개만 끼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제4류염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냥 얘는 제4류염물이에요. 류별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니트로기가 2개 이상 첨가가 되면 얘는 제4류염물이 제5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4류염물 제3석유류에 해당되는 에틸렌 글리콜에 이 니트로기가 2개 껴 들어갔잖아요. 그죠? 2개 이상이 껴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5류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니트로글리세린도 똑같아요. 이 니트로글리세린도 볼까요? 복습인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 그죠? 글리세린이 뭐였어요? 글리세린이 어디 있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4류염물 제3석유류잖아요. 똑같아요. 글리세린이 화학식이 어떻게 됐었죠? 이 에틸렌 글리콜보다 탄소 하나가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썼었죠? 아까 C3H5OH3였어요. 그죠? 얘만 알면 우린 니트로글리세린은 충분히 이제 추정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원리예요. 요 H 자리에 H 대신에 NO2가 들어갔구나. 근데 3니까 여기는 니트로기가 3개 들어갔네. 그러면 이 글리세린은 제4류염물이었지만 요 H 자리에 요 니트로기가 3군데 끼어 들어갔으니 얘는 제5류염물로 넘어왔겠네. 이렇게 추정하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죠? C3H5O 그 다음에 뭐죠? NO2 얘가 3군데 끼어 들어간 거잖아요. 얘가 니트로글리세린이다. 제5류염물의 질산 에스테르류의 하나의 물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는요, 그냥 있다라고만 하세요. 이건 구조식 같은 거는 안 물어봐요. 근데 얘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질화면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질화면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느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 네 가지 있죠. 질산메틸부터 니트로글리세린까지는 액체예요, 액체. 그리고 요 니트로셀룰로스만 우리는 고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니트로셀룰로스, 고체 물질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에 흡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니트로셀룰로스는 더 중요하게 제가 강조드린 게 있죠? 뭐였어요? 물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그죠? 알코올인데 뭐라 그랬어요? 30% 이소프로필 알코올. 여기에도 저장성을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는 물과 30%로 희석된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저장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지우지 않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 빈 공간이 있으면 니트로 화합물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트로 화합물이 남았죠? 요 세 가지가 시험지에 제일 잘 나오니까. 네, 니트로 화합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니트로글리세린 만드는 거, 니트로글리콜 만들 때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것도 니트로화 반응의 일종인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 다 드릴게요. 이 니트로 화합물은 또 이제 니트로화 반응에 의해서 물질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니트로 화합물이나 앞에서 설명드린 그 질산 에스테르류의 니트로글리세린이나 니트로글리콜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니트로화 반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O2기 즉 니트로기가 2개 이상 끼어 들어가면 제5류염물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여기 벤젠이 있죠. 벤젠이에요. 얘는 C6H6잖아요. 그죠? 이 벤젠이 하나의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하나의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가면 니트로 벤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였어요? 이 벤젠은 제4류 위험물의 제1석유류였잖아요. 그죠? 근데 니트로기가 몇 개 끼어 들어갔어요? 한 개밖에 안 끼어 들어갔잖아요. 그죠? 한 개밖에 안 끼어 들어갔으니 얘는 제4류에서 제5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뭐냐? 제4석유류의 제3석유류인 거예요. 제4석유류가 아니라 제4류 위험물의 제3석유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히 벤젠 고리를 갖고 있으니 비수용성이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똑같이 니트로기가 첨가돼요. 니트로기가 첨가되는데 두 개가 첨가됐어요. 두 개가 첨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디니트로벤젠이에요. 그죠? 벤젠고리에 니트로기가 하나 들어갔어요. 니트로벤젠. 그죠? 근데 벤젠고리에 니트로기가 두 개 끼어 들어갔으니 D 그랬잖아요. 두 개. 니트로가 두 개 들어갔어. 디니트로벤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니트로기가 두 개 이상이면 얘는 제4류에서 제5류로 되겠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디니트로벤젠은 어떻게 돼요? 제5류 위험물에 니트로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시험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막 오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하나라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 원리를 머릿속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놓으셨다면 이래서 얘는 4류가 아니고 5류가 되겠구나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니트로기가 두 개야? 두 개 이상이면 얘가 4류에서 5류로 간다 그랬는데 그것만 기억하셔도 얘는 제 4류 위험물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연상법을 쓰든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심화. 뭐 심화는 아닌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디니트로벤젠은요, 이성질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니트로기가 두 개 껴 들어가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써놓은 대로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넘버링을 할 때 1, 2, 3, 4, 5, 6번이다 그러면 1, 2번에 들어갈 수 있고 1, 3번에 들어갈 수 있고 1, 4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니트로벤젠이라고 하지, 디니트로벤젠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의 성질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디니트로벤젠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물질들에서 이와 같은 이성질체들이 발생이 돼요. 벤젠고리에 대해서는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 2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오르소라고 하는 거예요. 요 1, 3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메타폼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파라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르소, 메타, 파라 이렇게 얘기한 세 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심화적으로 자꾸 정리를 해 놓으셔서 이성질체에 대한 용어가 한 번인가 딱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었지만 동소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동소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서 이성질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질체와 동소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리를 못하면 또 오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기회 되면 제가 강의를 더 해드리는가 할게요. 이성질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니트로기가 하나가 첨가되면 제 사료에서 제4류로 넘어가지 않, 그냥 그 안에서 놀더라. 근데 니트로기가 2개 이상이면 제4류였던 게 제5류로 넘어가는구나. 그것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자 이런 얘기죠. 됐죠? 네. 그럼 이제 구조식이 많이 나오는 게 요 2가지만 할게요. 이제 요 니트로 화합물 중에서 요 트리니트로 페놀하고요. 트리니트로 톨루엔이에요. 요게 이제 실기에서 구조식을 그려라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강론으로 문제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이 2가지는 정리를 확실히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강론 부분이니까 개별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 지금 구조식과 요 니트로화 반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그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요 트리니트로 페놀은 또 요 이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피크르산이라고도 하고 피크린산 이렇게도 불러요. 그죠? 트리니트로 페놀 요 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페놀의 기본 구조는 뭐냐면 요게 페놀이에요. 페놀. 그러니까 벤젠고리에 하나의 OH기가 연결된 게 페놀이란 말이죠. 그럼 끝났잖아요. 페놀인데 뭐예요? 니트로기가 3개 있단 말이에요. 트리니트로. 그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NO2, 이쪽에 NO2, 이쪽에 NO2 해서 이렇게 3군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니트로 페놀이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럼 트리니트로 톨루엔 많이 들어보셨죠? 트리니트로 톨루엔 뭐예요? TNT예요. TNT.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TNT. 폭발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톨루엔의 기본 구조는 뭐냐면 여기에 메틸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톨루엔이란 말이죠. 이 톨루엔 구조에 똑같아요. 니트로가 3개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3개의 니트로기가 톨루엔에 끼어 들어갔구나. 트리니트로 톨루엔이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의 구조만 알고 있으면 요 용어에 대한 이 어미들 어간의 뜻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으니까요. 갖다가 내가 이렇게 붙이기만 몇 개만 해주면 웬만한 구조식들은 내가 추정해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왔으니까요. 얘는 분자량이 227이고요. 얘는 분자량이 229예요. 이 차이가 나죠. 당연하죠. 요거 차이인데, 그죠? 얘는 얼마죠? 탄소 12에다가 수소 일자리가 3개 있으니까 15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산소 얼마요? 산소 16이잖아요. 수소 1이잖아요. 17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나죠. 전체적인 분자량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227, 229.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뭐 외우지 못하면 이 구조식 그릴 수 있고 탄소 몇 개, 질소 몇 개, 산소 몇 개 해서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외워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제 오류 위험물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마지막 요 대표 반응식에서 요 니트로화 반응이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써드리지 않아도 니트로화 반응이 이런 거구나 해서 요 한 페이지에서 딱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네. 자, 니트로화 반응이 뭐냐면
보세요. 반응물질이 있죠. 반응물질에 질산 HNO3죠. 질산과 황산이 뭐예요? H2SO4. 요거를 두 개를 섞어요. 요걸 이제 혼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산을 혼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물질에다가 질산과 황산을 혼합해서 같이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수소 대신 수소 자리에 요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가서, 그죠? 니트로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인 거예요. 다시 니트로화 반응은 반응물질에 질산과 황산을 섞은 혼산으로 첨가해서 같이 반응시켜주면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가서 요 질산에 있는 요 NO3 부분에서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가서 니트로화 반응물질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황산은 무슨 역할을 하냐? 요거 중요한 거예요. 황산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가 뭐였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 중매쟁이를 얘기했잖아요. 중매쟁이. 서울에 있는 아가씨하고 부산에 있는 청년하고 결혼시킬 때 중간에서 거간 역할,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매쟁이는 결혼을 성사시키도록 조장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중매쟁이가 직접 자기가 할머니인데 부산에 있는 청년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자기가 직접 결혼하자고 막 매달릴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중매쟁이는 그냥 두 청춘 남녀가 결혼할 수 있게끔 조장해 줄 뿐이지 자기가 직접 결혼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촉매의 기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산은 질산과 반응물질이 실제로 반응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질산에 있는 NO3 부분에서 여기 NO2가 여기 물질에 끼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여담이지만 C하고 H2SO4 이렇게 써요. 그럼 C가 뭐지?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 C는 바로 촉매를 의미하는 얘기, 캐탈리스트인가요? 나도 갑자기 쓸래니까 또 철자가 안 맞네. 촉매라는 영어 철자예요. 철자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캐탈리스트라고 하는 촉매를 나타내는 영어 철자에 이니셜을 갖다가 쓴 거예요. 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탈리스트라고 하는 촉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이니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산은 촉매다 이걸 뜻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글리세린을 제조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글리세린이잖아요. 그죠? OH가 3개 있는 삼가 알코올의 글리세린에 여기 보세요. 질산과 황산의 혼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질산과 황산을 같이 섞어줘서 반응시켰다. 그런데 화살표 위에 황산을 쓰죠?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다가 쓰는 거고 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화살표 위에 쓰게 돼 있어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반응을 잘 일어나게끔 조장해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OH 부분에 H 자리에, 그죠? H 딱 떨어뜨려 놓고 여기 HNO3 요 질산에 요 NO2가 딱 끼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HNO3에 NO2가 끼어 들어갔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OH가 남았죠. 그죠? 그죠? HNO3에서 NO2가 여기 끼어 들어갔잖아요. 그럼 OH 남았죠? 여기는 OH 중에 요 O는 있는 거고 H가 딱 떨어져 나왔잖아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물질에 질산과 황산의 홍산으로 반응시키면 요 원래 반응 물질의 H 자리에 요 질산에 있는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가고 나머지 물이 빠져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황산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 그런 거예요. 보실까요? 여기 톨루엔이죠. 톨루엔의 질산과 황산이잖아요. 여기 한글로 되어 있네요. 황산이 혼산으로 반응시키면 얘는 촉매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H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맞죠? 그런데 여기 NO2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H를 떨어내는 거예요. 끼어 들어간 자리에 H를 떨어내고 여기 NO2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HNO3인데 NO2 끼어 들어갔으니 여기 OH가 남죠? 그 다음에 여기 H가 떨어져 나왔죠? 얘네들이 만나서 물 만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게 니트로화 반응인 거예요. 어쨌거나 얘 제사류잖아요. 그죠? 니트로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응을 통해서 이 몸체 안에 니트로기가 2개 이상, 3개나 끼어 들어갔네요. 얘 뭐가 된 거예요? 제5류 위험물로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 그죠? 얘 톨루엔이죠? 제5류 위험물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반응을 통해서 몸체의 3군데에, 그죠? 몸체의 3군데에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5류 위험물로 바뀐 거예요. TNT, 트리니트로 톨루엔으로 바뀐 거죠. 똑같아요. 트리니트로 페놀, 그죠? 페놀인데, 그죠? 페놀이잖아요. 요 페놀에, 그죠? 질산과 황산의 혼산으로 반응시키면, 그죠? 여기 H들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 H 자리에 H를 띄어내고 NO2가 3군데 끼어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그죠? 트리니트로 페놀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물 분자가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끼어 들어간 것만큼 물 분자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산의 OH하고 여기 원래 있던 데 H가 나와서 H2O 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되셨죠? 자, 요 제5류 위험물에서는 요 니트로화 반응이 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산과 황산의 혼산으로 반응시키면 황산은 촉매 역할을 하면서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질산에 있는 HNO3의 NO2기, 니트로기가 형성이 되면서 반응 물질로 끼어 들어간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에서 끼어 들어가면 제사류가 제사류로 변함이 없다. 여기도 말씀드렸죠. 한 개만 끼어 들어가면 제사류에서 변함이 없더라. 그러나 2개 이상 끼어 들어가면 사류가 오류되더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반응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따로 써드리지 않고 볼게요. 요 TNT는 폭발물이잖아요. 제일 우리가 많이 접했던 폭발물이잖아요. 그 TNT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4가지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다 기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얘가 터지는 순간 다 기체 성분들이 폭발적으로 발생된다. 순간적으로. 그죠?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이렇게 4가지의 기체 성분들이 막 뽑아져 나온다. 그래서 C라는 것은 기체 성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비산한다 그러죠. 왜? 아주 가느다란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팍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나머지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정도만 알으셔도 시험 문제 대비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다. 대신에 제5류 위험물은 구조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실제로 그려다 보고 그래야 실기 시험에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니트로화 반응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짚었고, 그 다음에 구조식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출제된 문제들이 어떤 건지 이제 간략하게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빈출 유형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5류 위험물의 화재 시에 가장 적당한 소화 방법. 뭐라 그랬죠? 질식 소화는 절대 안 돼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게 질식인데 얘는 자체에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키려고 한들 아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냉각 소화 탁 찾아서 그냥
정답 쓰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질식소화란 말이죠.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차단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몸에 산소가 있는데. 그죠? 자, 두 번째. 제5위험물의 화재 방사능 유의사항 및 화재 시 소화 방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다량의 물에 의해서 그냥 확 주스소화해 버리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또 나왔잖아요. 2번이 정답이네요. 질식소화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연식이 다르고 뭐 유형이 좀 다른다 한들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저장 방법,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것만 정리만 잘 돼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진짜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3번 볼까요? 일부 물질의 경우 운반 또는 저장 시 안정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여긴 여기 설명 잘 해드렸죠. 그죠? 고체 물질은 물과 알코올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수분시킨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정제는 조금 좀 특이한 거예요. 그 물하고 물론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저장시키는 것도 안정성을 증가시키니까 안정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이 또 있는 거죠. 그죠? 유기 가산물의 경우 그죠? 여기요. 프탈산 디메틸이나 프탈산 디뷰틸 같은 특수한 물질을 첨가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물하고 알코올, 여기 니트로셀룰로스 나왔죠? 물이나 알코올, 그죠? 그러니까 제5위험물의 고체 물질들은 물이나 알코올, 그 다음에 특수한 물질에서는 요거에 해당되는 안정제를 이용해서 안정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 정도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니트로셀룰로스는 물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그죠? 대부분의 고체 물질들은 물에 대해서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이런 얘기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5위험물은 제2류처럼 가연물의 특징도 갖고 있지만 1류나 6류처럼 산소 공급원의 역할도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얘만 주어진다면 자체적으로 자기 반응성을 일으켜서 확 연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주 멀리 해야 되겠죠. 됐죠?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반복이에요. 또 볼까요? 뭐겠어요? 제오리움을 그럼 뭐예요? 주수냉각소화잖아요. 그죠? 주수냉각소화가 유효할 텐데 딱 보니까 물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게 이제 조금 응용한 문제인데 요 포소화 설비는요 기본적인 방식은 질식소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포소화 설비의 대부분이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포소화 설비의 대부분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질식소화 이외에 주수 냉각소화 방식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분말 소화 설비,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다 질식 소화잖아요. 그죠? 질식 소화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질식 소화인데 그런데 얘는 대부분이 물로 돼 있어서 주수 냉각 소화 방식도 취할 수 있다.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번이 가장 유효한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자세한 것들은 여기 이제 있으니까 화면 정지시켜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제5위험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가연성인 동시에 상승공급원이다. 맞죠? 폭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폭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소속도 엄청 빠르죠. 외부의 산소 없이도 연소한다. 왜요? 왜요? 자기 자체 내에 산소를 갖고 있는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류 위험물에 대해서 지문이 나오든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든지 이런 유형의 이런 문구에 해당되는 것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왜? 물에 저장시켜서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의 반응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벌써 틀린 거죠. 물에 녹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물과의 반응 위험성이 큰 건 아니에요. 왜? 물과의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물 속에 수분시켜서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얘기잖아요. 이거 뭐 너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맞는 얘기. 가열, 충격, 타격 등에 민감하며 강산해제나 강산유와 접촉 시 위험하다. 왜요? 얘네들도 가연물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산소 공급원에 해당되는 얘네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자신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지만 얘네들하고 만나면 더 폭발적으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그냥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거. 니트로 화합물 위험 등급 2. 그죠? 지정수량은 200 바로 나와야 되겠죠? 예, 이것도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러니까 앞에 표로 제시해 드린 거는 뭐 화장실에 가시든 뭐 잠자기 전에 한번 보시든 하여튼 그냥 최종적으로는 달달달달 정리가 되셔야 되겠다. 뭐 계속 나오는 거겠죠. 아, 여기 그게 나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두 문제를 제시해 드린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나왔죠. 자, 공통된 취급 방법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3번 보세요.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할 주의사항은 뭐겠어요? 뭐죠? 다 틀렸죠? 뭐였어요? 화기연금하고 충격주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유추할 거예요? 화기주의보다 엄금이 훨씬 더 강력한 어조죠? 그죠? 얘네들은 지금 폭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마원을 갖다 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화기엄금이에요. 충격해도 폭발물이기 때문에 충격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기엄금, 충격주의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운반용기 외부에는. 그러나 제조소 등의 게시판에는 뭐가 하나 빠진다 그랬어요? 얘 빠진다 그랬죠? 그죠? 화기엄금만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3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얘기일 거 아니에요. 용기의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한다. 조장 시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불티, 불꽃, 고온차의 접근을 피한다.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네요. 그죠? 제5리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 뭐겠어요? 화기엄금만 표시한다. 그죠? 근데 아까 색깔도 말씀드렸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CBT 시험일 때는 뭐 자료 지면상으로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누가 시험에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나왔을 거예요. 21년도든 내년에 22년도도 나올 거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반드시 또 나오게 돼 있다. 왜? 문제 은행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제 오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답글로 또 문의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블로그상에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긴 내용이다 하면 제가 간략하게 또 팁으로 강의로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